명쾌한 인물 분석, 품격 있는 방송 48렙의 여빈입니다. 안녕하세요, 박 대표입니다. 오늘은 전태궁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사람 누구죠? BBK의 그거죠. 저 사람 김경준 씨. 자, 김경준 씨의 그 예를 보고 전태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저분도 전태궁이 매우 좋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표정 자체가 좋지 않고 얼굴 자체가 붉은 기가 돕니다. 이렇게 붉은 기가 도는 얼굴은 조금 말썽이나 조금 흥분했을 때, 또 심장을 많이 썼을 때 이렇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얼굴 표정이 별로 밝지 않죠. 몇 년 전만 해도 얼굴이 좀 밝았거든요. 그리고 살이 많이 빠지신 얼굴이에요. 살이 처졌습니다. 예, 처지고 빠지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BBK 뭡니까? 저분이 김경준 씨 전태궁을 보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상의 중심은, 얼굴을 보는데 가장 중심은 사실은 눈에 있습니다. 눈은 뭐 마음의 창이라고도 하죠. 뭐 활용점정이라 해서 그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눈의 존재입니다. 또 눈과 눈썹은 또 띄어낼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관상학에서 전태궁이라 하는 것은 바로 눈과 눈썹 사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 눈과 눈썹 사이의 이 전태궁이 바로 밭과 또는 논과 집을 의미합니다. 그럼 그 사람의 뭐 재물이나 재산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저 부분이 톡톡했을 때는 어느 정도 재물과 재산이 있고 또 밭과 논도 있고 또 건물도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문제는 이 부분의 폭이 넓은가 짧은가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눈과 눈썹 사이의 간격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눈과 눈썹 사이가 넓고 알맞게 살이 붙은 사람은 부동산 운이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전태궁의 상이 좋은 사람은 되게 마음이 부드럽고요, 가정적이고 사람을 부리는 솜씨가 뛰어납니다. 반대로 전태궁이 저렇게 넓을수록 보수적이고 급격한 변화를 싫어하는 타입입니다. 왜 그러냐면 저렇게 전태궁이 좋다는 것은 내가 먹을 것이 있고 땅도 많고 건물도 있는데 변화를 싫어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성으로 볼 때는 이 부분이 넓은 사람은 일반적으로 전태궁이 톡톡할수록 정절관념이 강합니다. 그리고 한번 남자에게 정을 주게 되면 변하지 않는 것이 전태궁의 특징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번 만나서 변심을 하지 않지만 다른 사람이 만날 때는 또 불행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태궁이 좋을 때는 일단 한 남성과 계속 가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전태궁 부분이 푹 말라 있거나 움푹 들어간 것처럼 보이는 사람은 부모로부터 재산을 물려받는 일이 드뭅니다. 혼자 자신의 길을 개척해 나가는 운명이다. 즉 자수성가형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눈이 들어간 만큼 그렇습니다. 성격적으로 보면 눈이 들어갈수록 성격이 성급합니다. 그리고 인내성이 부족하고 진보와 개혁에 속하는 등 이 반골 정신이 왕성합니다. 그래서 남녀 모두 사랑에 쉽게 달아오르고 또 쉽게 식어버리는 이런 평생 한 사람으로 좀 만족하기 어렵습니다. 그만큼 그것은 전택이 좁다는 것은 그만큼 치밀하기도 하지만 내가 없다 보니까 상대가 있어 보이는 사람에게 쉽게 넘어갈 수도 있다는 그런 말도 되는 것입니다. 이 전택이라는 것은 부동산 부분을 이야기한다. 이 부분이 톡톡할수록 식사하러 가면 이 사람이 돈을 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네. 그리고 여성이 큰 눈과 작은 눈이 있는데요. 눈이 큰 여자와 여성과 작은 여성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 눈 크기의 표준이 뭐냐면 참 얼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대답하기 어렵겠지만 그 상식적인 우리가 감각으로밖에 알 수가 없습니다. 큰 눈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 첫째, 예민한 감각입니다. 둘째, 남에게 또 베푸는 매력도 있습니다. 셋째, 개방적입니다. 넷째, 사귀는 사람을 극단적으로 가리는 감정을 들 수가 있습니다. 좀 사람을 가려 사귀죠. 남녀 모두 큰 눈을 가진 경우에는 예외 없이 정열적이지만
금방 식어버리는 이런 단점도 있습니다. 타고난 또 예리한 감각도 있습니다. 눈이 큰 사람은요. 예. 그 사소한 언행에도 그 사람 마음속을 재빨리 꿰뚫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가리는 극단적인 성격 때문에 금방 뜨고 금방 식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눈이 큰 여성은 그냥 연인의 운은 좋지만은 남편의 운은 별로 좋지 않다라고도 합니다. 예. 그래서 큰 눈의 소유자는 남녀 불문하고 뒷전에서 일하는 처지를 별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직접 나가서 일을 하는 이런 부분을 좋아하겠습니다. 네. 작은 눈을 가진 사람은 젊은 시절에 고생을 많이 합니다. 이것은 예전 고서를 봐도 나오는데요. 눈이 작을수록 젊은 시절에 많은 고생을 합니다. 또 눈이 작은 사람은 성벽을 가리지 않고 그 상대의 마음을 끄는 매력이 약간 떨어진다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문학이나 미술, 작곡과 같이 자신의 표면에 나타나지 않고도 재능과 노력으로 어느 정도 성공을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 작은 사람은 나보다는 가족 위에 살고, 눈이 큰 사람은 가족보다는 나 위주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눈 큰 여성과 결혼하게 되면 말이 많은 것도 사실이고요. 또 변덕도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눈이 작은 여성은 한번 믿으면 끝까지 가는 이런 성향도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눈 작은 여성과 산다면 아마 어려움 없이 해로할 수도 있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눈이 작은 사람들은 한 가지 일에 장기간 끈기 있게 매달려 일을 끝장을 냅니다. 네. 그래서 성공률이 높습니다. 눈이 큰 사람은 하나의 정열을 불태우고 집중하다가도 금방 식어버리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여성의 경우에는 눈이 작을수록 행복을 얻기가 더 쉽습니다. 눈이 큰 여성보다 또 정조관념도 매우 강하고요. 결혼한 뒤에는 눈이 작은 여자와 애정은 절대적이며 모성 본능도 뛰어납니다. 그래서 가정에 앉으면 남편에 대한 내조를 아주 충실하게 하는 것이 눈 작은 여성의 특징이라 하겠습니다. 물론 연인으로 사귈 때는 눈이 큰 여성이 좋겠지만은 부인으로서는 눈 작은 여성이 큰 매력 덩어리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혹시 눈과 전태궁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분 자체가 이마의 색깔이 별로 좋지 않고요. 내려온 색깔이. 네. 또 눈썹 자체가 짙습니다. 그리고 눈이 원래 제일 정도 아닌데 처지고요. 또 와잠 자체도 저렇게 내려앉았다는 것은 자녀 문제도 같이 걸려 있는 것입니다. 저분 자체가 어쨌든 인물은 나쁘지 않습니다만 조금 입이 항상 벌어진 걸 봐서는 어떤 일에 대한 마무리나 철저하게 끝을 내려는 이런 부분이 좀 미약하지 않나 하는 것도 좀 보이기도 합니다. 말을 할 때 보면 조금 입이 약간 벌렁거리는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딱딱 입이 다물어지는 MB보다는 조금 밀리지 않나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제 눈 자체가 지금 슬퍼요. 그렇죠? 슬픈 눈입니다. 맞습니다. 예. 슬퍼서 지금은 모든 걸 다 읽고 그냥 다 내려놓은 그런 눈의 빛입니다. 예. 이마가 일직선이긴 하지만 이 정도는 굉장히 넓다고 보는데. 이마가 좋습니다. 저분의 이마는 네. 여러분들 자세히 보십시오. 눈썹 끝을 보면 눈썹 끝 저쪽 쪽에 동그랗게 보시면 저쪽을 보시면요. 저쪽이 바로 관문 위인데요. 저쪽이 굉장히 넓고 좋습니다. 네. 그럼 저렇게 넓고 저 부분이 넓고 좋은 사람들은요. 역마성이 있다고도 하지만 저쪽이 좋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다른 사람보다 일찍 성공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저쪽이 좋기 때문에 이마 양쪽이 좋기 때문에 또 머리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남성을 사귈 때는 저 좌우가 큰 사람, 좌우가 넓은 사람을 구하셔야 됩니다. 예. 그러면 그만큼 더 귀함도 드러납니다. 예. 김은혜 선생님, 전태궁이 꺼져 있어도 전달이 많은 사람은 사주가 좋아서 그런가요? 운에서 한번 받았겠죠. 운에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 눈이 들어간 사람은 카리스마가 있고 예리한 통찰력 있는가요? 예, 맞습니다. 눈이 들어갈수록 어떻습니까? 좀 굉장히 치밀합니다. 눈이 들어갔다는 것은 전태궁을 까먹고 있다는 것인데, 전태기 들어갈수록 어떤 일에 대해서는 눈이 들어갔다는 것은 그만큼 나의 에너지가 약하기 때문에 항상 조금 살핀다 할까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전택이 약하다는 것은 나의 에너지가 약하다는 뜻도 됩니다. 예, 그래서 눈이 들어가다 보면 사람을 쳐다보는 눈이 좀 날카롭게 됩니다. 그리고 좀 더 계산적으로 됩니다. 그래서 실제 그런 눈이 들어간 그런 눈은 주변에 사람이 적기 때문에 항상 또 외롭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유로우면서 통찰력 있는 것과 지금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여유가 없는 가운데 뭔가 이렇게 예민한 만들려고 것과. 하니까 그런 게 맞습니다. 되는 거죠. 사람이 예. 예민해지고 살피고 예, 맞습니다. 분석하고 이렇게 되는 그만큼 거예요. 이제 전태궁이 좁다는 것은 여유가 좀 적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삶의 여유나 돈의 여유나 만약에 이 전태궁이 폭 들어간 사람이 돈을 모았다면 땅이 있다면 어떻게 보면 안 그걸 쓰고 확인해 모으는 건가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네. 그만큼 노력하고 독하게 했기 때문에 주변 사람이 다 나가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수도 눈두덩이가 있겠네요. 톡톡한 사람, 두텁고 독특한 사람들은 그만큼 뭐 재산 관계나 또 여유가 있습니다. 여유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에너지원이 있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만큼 또 전택이 좁을수록 급하고요. 또 사람을 의심하는 것도 많습니다. 왜? 치밀하고 계산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택이 좋다는 것은 내 창고에 돈이 쌓여 있고 또 많은 쌀이 있고 많은 곡물이 있기 때문에 여유롭습니다. 눈은 돌출되지는 않았는데 저렇게 눈두덩이가 많이 나와 있는 분은 어떻게 봐야 되나요? 눈두덩이가 일단 나와 있다는 것은 나쁘진 않습니다. 그런데 특히 여성이나 남성들 보면 눈두덩이가 유난히 많이 튀어나온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그거 뭡니까? 좀 갑상선 살입니다. 살. 그러니까, 눈두덩이가 많이 네. 나왔다는 것은 또 살입니다. 그만큼 또 강력한 양적인 기운이기 때문에 상대를 밀어붙이고 상대를 치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기 에너지가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리한 것은 좋은 것이 아니다. 적절하게 나와야 된다. 그리고 전택이 나올수록 또 돈을 또 좋아하는 것도 사실이고 남성 같으면 돈을 좋아한다는 것은 여성을 좋아한다는 것과 또 똑같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얼굴의 색이 어떻게 드러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얼굴의 색이 어느 부분에 어떻게 분포되어 있나도 확실히 보면 됩니다. 저분은 지금 내 얼굴을 볼 때는 그 위장계통이 굉장히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대장과 위장 기능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네. 고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징화 불가 이어해라는 말이 있는데 우물 안의 개구리에게는 바다를 말해줄 수 없다라고 합니다. 지금 짜장도 마찬가지지만은 MB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얄량한 얄팍한 학벌과 지식으로 그 누구의 말도 기울이지 않는 지식의 그물에 지금 걸려 있습니다. 그렇죠? 서울대면 최고라 하지 않습니까? 좁은 사회와 연줄에 있는 공간의 그물에 있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이익만 생각하고 멀리 내다볼 줄 모르는 시간의 그물이 있는데요. 이 얽힌 그물들을 걷어내지 않는다면 진정한 인간, 즉 성자로 남기는 어려울 거라고 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내가 보는 하늘만이 옳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보는 하늘도 인정해주는 여유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예. 우물 속에서 나와 저 넓은 하늘과 바다를 만나야 된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물 안의 개구리에게 바다를 말해줄 수 없습니다. 예. 바다가 어떤 데인지 모르니까. 예. 저 사람은 우물 안에 개구리밖에 안 돼요. 자, 이 사진 보셨을 거예요. 저는 유심히 안 보다가 글을 보고 이분의 손 모양이 조금 다른 의미가 있지 않나. 왜냐면 손동작이 다른 분보다 지금 굉장히 어색하죠. 안 해봤거든요. 근데 안 얼굴 해보고. 표정도 이거 왜 그러죠? 다른 분들은 웃을래면 웃든가 해야 되는데 굉장히 어색하네요. 원래 저분이 쑥스러운 걸 많이 타는 사람이에요. 철수 씨하고 좀 표정이 비슷한 면이 예, 있는데요. 저분 자체가 결정장애예요. 결정을 못 내립니다, 실제. 그리고 거절장애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분이 저런 표정 짓는다는 것은 뭐 제가 볼 땐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뭐 국감에서 큰 소리를 쳤지만은 저분의 마음은 매우 많이 떨고 있었을 거예요. 마스크를 벗은 모습인데 이게 사진이 조금 더 오래된 사진입니까? 아니요, 가장 최근 사진이에요. 확대죠. 11월 30. 확대입니다. 아, 잠시만요. 근데 네. 저게 러브 표시가 잘 안 되나 보죠, 저게. 손가락으로. 저게 욕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기분 나쁘게. 손이 자기가 익숙한 모양이 나오기 마련이죠. 평상시에 많이 하트를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많이 해본 뭐 솜씨 같은데요. 예, 입이 비뚤어졌네요. 이분이 원래 전에도 사실 입이 비뚤어진 건 알고 있었는데요. 예. 사실 코 밑 주변이 색깔이 안 좋잖아요. 안 좋아요. 네, 빨개요. 다 예. 그겁니다. 이제
저기다가 이제 미간에 또 문제가 생기거나 같이 생기거나 입 주위가 끔끔해지면 이제 아이고 나가서 못 먹고 살지 하는 걱정이 있는 것이죠. 자, 이 사진도 있고요. 제가 이 사진을 보고 지금 눈에 띈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께서 먼저 보시고 좀 특징을 말씀해 주세요. 다른 분들하고의 차이점. 여태까지 검찰총장이라면요, 딱 뭡니까 군인같이 반듯한 이런 것만 봐오다가 저렇게 건들거리며 앞에 뭡니까 장구지도 않고 저렇게 걷는다는 것, 뭐랄까요? 저 조폭 대장 같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게밖에 안 보이네요. 깡패 두목 같지 않습니까? 두목도 아니라 깡패 행동대장 같지 않습니까? 그럼 자체가 정말 조폭대장 같으면요 바짝 말라고 뒤에서 눈빛이 막 딱 살아있는 이런 사람이 조폭대장이지, 저렇게 몸을 좌우로 흔들고 다니는 사람은요 그냥 행동대장일 뿐이에요. 행동대장. 지금 하는 행동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네. 어쨌든 만약에 저 사람이 앞에 단추가 안 잠긴다, 배가 많이 나와서 안 잠긴다면 다시 맞춰야죠. 맞게끔. 항상 단추는 채우고 다녀야죠. 그래야 내가 딱 모양이 나고 자세가 나는데, 저런 모양 자체가 원래 저 사람의 모습입니다. 저렇게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저것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앞에 잠그는 습관을 했다면 계속 잠그게 되죠. 공직자는 뭡니까? 자세도 반듯해야 되고 옷 입은 것도 발라야 됩니다. 자세만 봐도 저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 알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럼 입을 완전히 다물었네요. 웃는 게 아닙니다, 저것은요. 나름대로 고민이 있는 것이죠. 저 사람이 마음을 많이 내린 것 같습니다. 내가 볼 때는요. 될 대로 되라고 많이 내린 것 같기도 합니다. 네. 피부 색깔을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부간의 사이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예를 들어 싸우고 맨날 이렇게 부부가 사이가 안 좋을 때 부인의 얼굴이 좋을 때가 있습니다. 얼굴이 뽀얗게 좋을 때가 있는데, 이것은 이미 남편을 버리고 마음을 비울 때 이제 얼굴이 색이 좋아지는 겁니다. 지금 내가 봐도 저기 짜장이 얼굴이 좀 좋아졌습니다. 색이 좀 좋아졌기 때문에 지는 승리했다고 하겠지만은 승리가 아닙니다. 저건 패배예요. 좀 더 두고 보겠습니다. 다음 달이면 저 사람의 공격이 더 심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11월 5일 이후에 저 사람한테 공격이 좀 더 심해지지 않을까, 총공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최인수 선생님 말씀대로라면은 한동훈을 만나러 진천 그 연구원이잖아요. 네. 연수원. 거기 가는 게 이분한테는 근무지 이탈이라고 하네요. 네. 그쪽은 추 장관님 관할이라고 하네요. 네. 연구원 소속이니까요. 이분이 그런 약간 좀 테두리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어떤 테두리를 모는 게 아니고 그런 걸 깨는 게 바로 짜장입니다. 아주 남다른 발상을 하시는군요, 이분이. 예. 좀 업무에 아이들 같은,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이분은 그냥 럭비공 같다고. 던지면 어디로 뛸지 모르니까 이 골치 아픈 거예요. 만약에 최인수 선생님 말대로라면은 이분이 개인적으로 만나면 만나든가 일적으로 간다는 거는 이제 조금 문제가 있는 거네요. 예. 그래서 저분 자체가 턱이 깨끗합니다. 그랬죠. 원래 턱이 저렇게 깨끗하면 집에 가는 거예요. 네. 집에 가서 쉬는 거예요. 턱이 깨끗할 때. 우리가 63세, 62세, 60세부터 턱이 깨끗해집니다. 어떤 분은요. 보면 턱이 깨끗해진다는 것은 나의 아랫사람과 지내기 위해서 좋아지는 거예요. 사실은 잘리는 건데 불구하고. 만약에 아이들이 그냥 직장에서 왔는데 턱이 깨끗하고 얼굴이 칙칙하다 할 때는 어떻습니까? 집에 이제 직장 그만두고 집에 쉰다는 뜻이 됩니다. 저분 턱이 깨끗해졌거든요. 네, 그럼 깨끗해요. 예, 날아갈 때가 됐어요. 좋은 신호네요. 네, 좋은 신호입니다. 네. 예. 눈이 지금 뭐예요, 저기 눈 밑에 지금. 내가 볼 때는 여러 가지로 유추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 저렇게 될 때면 보통 저 나이엔 저렇게까지 안 하거든요. 콩팥이 나쁜 사람들이, 사실은 저 친구가 콩팥이 나빠요. 그렇죠. 사주 명략상 네. 봤을 때 콩팥이 그렇다는 거죠? 나빠요. 신장이 나쁩니다. 콩팥이 나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더 집착하나요? 콩팥이 나쁘게 되면은 호르몬 계통이 약합니다. 네. 이렇게 약한 사람들이 더 설치됩니다. 자, 이분 입장에서는 본인이 될 대로 되라 식으로 해서 더 하지 말라는 것을 더 함으로써 잘라달라는 얘기인가요? 나 좀 목을 쳐달라 이런 뜻인가요? 아니요. 아니면 아니죠. 이 사람은 어떻게 머리를 이렇게 해봐. 한 데까지 해봐. 이거죠. 왜냐하면 저렇게 자신이 있는 것은 어떤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신이 있다는 것은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면 누가 이렇게 하라고 시키는 건가요? 상대의 약점을 아니까. 약점을 아니까. 뭐 어떡하겠어요, 저. 뭐, 특히 약점도 윗대의 약점을 알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해임 권한을 지금 못 내리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뭔데요?
이분도 짱구라고 봐야 되나요, 머리가? 예. 그런데 저 사람 이야기할 때 특징을 보면요. 입을 다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입을 그러네요. 다물고 입에 힘을 이야기한다는 주고, 예. 것은 철저한 비밀주의들이 저렇게 입을 약간 다물면서 이야기합니다. 말이 혹시 실수할까봐 또 이빨을 꽉꽉 다물면서 한다는 것은 말 한마디 한마디 낱말 한마디 한마디 신경을 쓴다는 것이죠. 입을 저렇게 다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누구든지 의심한다는 뜻이 됩니다. 네. 믿지 않습니다. 저 친구는. 예, 입이 너무 풀어져도 안 되고 입을 너무 다문다는 것도 의심이 많다는 이를 증거네요. 꽉꽉 다물고 하는 사람은요 굉장히 독한 사람이에요. 자, 여기 보면은 이분의 스케줄, 신임 부장 검사, 뭐 여기저기 지금 되게 바쁘게. 그러고 보니까 다음 달에 이분이 바쁘기도 하겠네요. 아랫사람들 만나서 어떻게 좀 인기 좀 얻어보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11월 3일 화요일 날 진천 법무연수원에 간다고 하는데. 지금 저 사진에서 보는 이마가 매우 색깔이 색이 좋잖아요. 이 이마색이 좋을수록 이마가 번들거리고 색이 좋을수록 좋은 일이 있는 거. 윗사람이 끌어준다 이런 말도 됩니다만 실제 가까이 보면 약간 칙칙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머리 윗부분이 약간 검게 변했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도 아마 저 녀석을 놨지 않을까. 저 입자장을 갖다가 버리려고 생각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지방검찰청 순회 방문. 그러니까 이분이 다음 달에 지금 돌아다니는 운이 왔나요? 다음 달에 바쁘죠. 네, 바쁘죠. 동해수에 왔다 갔다 하죠. 네. 자, 다음 달 같은 경우 내 이익대로 행동한다. 내가 유리한 대로 행동하겠다는 운이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결국 그 글자가 좋은 글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극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거의 예. 뭐 말썽이고 윗사람이 봤을 때는 찍히는 거죠, 예, 행동들이. 맞습니다. 하극상이 됩니다. 만찬 같은 종류의 만찬. 이분 머리카락이 너무 가벼워서 이거는 저기 좀 뭘 붙이셔야 될 것 같아요. 센 머리카락이 젤. 부드러운 사람이 더 독하다고요. 독합니다. 네. 네. 뻣뻣한 사람은 뭡니까? 순수한가요? 뒤끝이 없습니다. 예, 뒤끝이 뒤끝이 약한데. 없다. 지금 윤짜장을 지금 저희가 작년에 궁합 편부터 해서 계속 하다 보니까 그 옆집 아저씨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옆집 아저씨도 저런 아저씨를 만나면 안 되죠. 그래도 뭐 삐죽삐죽하고 낯가리고 이분이 생각보다 의외로 낯을 많이 가릴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기 서울의 소리에서 식당에서 나오는 걸 취재했잖아요. 예, 봤어요. 근데 얼굴이 빨개져요. 완전 빨개요, 얼굴이. 왜 빨개져? 내 같으면 저리 가고 딱 고함치겠구만. 어디다 대고. 그런데 뭐 얼굴 빨개지고 가는 건 뭐예요? 쑥스러운 거예요. 그것은. 쑥스러운 거예요. 바보 아니야. 그러니까 총장 정도 되면은 그런 것들은 넘어가야지. 지금 총장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럴수록 당당하게 그걸 뭡니까? 상대에게 다가서야지. 당당한 거는 볼래야 볼 수도 없고요. 목소리도 너무 모기 소리 같고요. 맞습니다. 네. 덩치 큰데 모기 소리가 나면 어떻습니까? 짧습니다. 예, 짧아요. 짧습니다. 네. 네. 뭐 굵고 짧다면 좋겠지만 굵고 짧은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이분은. 네, 그냥 말썽만 부리다가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도 상거는 좋네요. 상거는 좋고 눈 좌우가 너무 다릅니다. 그렇죠. 부은 것 같아요, 사진이. 근데 이분이 원래 눈썹이 지금 빛에 너무 반짝여서 그런가 눈썹이 거의 실종된 것 같이 보이거든요, 사진에서는. 예. 자, 다른 사진 볼까요? 눈썹을 일부러 정리를 이렇게 하시는. 얼굴 정리도 많이 돼 있네. 얼굴 정리도 많이 돼 있네요. 예. 얼굴 색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네. 잠을 푹 주무셨나? 아니요. 네. 관리 받았어요, 저거. 네. 얼굴이 좀 반질반질해졌죠. 네, 얼굴이 많이 반지르 예. 그래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점이 하나도 없어요. 예, 예전에 점이 꽤 많았는데 있어요. 얼굴에 항상 여기 아까 그때 인당 쪽에 저희가 빨간 뾰루지가 있는 것 같은 게 굉장히 안 좋다고 했는데 그게 지금 안 보이잖아요. 안 보여요. 밤새 그걸 만져서 어떻게 없어요. 아니에요. 피부과 가면 다 해주거든요. 아. 네. 그러고 보니까 저희 덕분에 피부과가 굉장히 또 바빠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맞습니다. 해봅니다. 윤차장의 법령껏 보조개 같이 들어가는 것은 보조개가 원래 좋은 것이 아닙니다. 저 보조개가 원래 57세, 56세, 57세, 58세를 관장하는 곳인데요. 저쪽에 들어가면 저 시절에 돈이 좀 나간다 합니다. 지금 그 나이대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 나이대, 이 나이대에 지금 이 사람이 지금 풍파를 겪고 있는 것이죠. 어렵게. 저쪽이 만약 살이 빠져 들어가게 되면 바로 나가게 됩니다. 저쪽에 살이 빠지도록 기다려야 되는데 탱글탱글해서 왔네요.
그래서 일단은 좀 이제 다음 달하고 다다음 달 좀 기다려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 지금 저 나이 때거든요. 그래서 저 나이 때에 들어간 유명 연예인들은 돈이 확 나가게 됩니다. 예. 좋지는 않습니다만 뺨의 톤이나 또 뺨이 또 통통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나쁘지 않습니다, 사실. 예. 윤 차장은 어쨌든 앞으로 우리가 11월 달, 12월 달에 행보를 한번 기대해 봅시다. 뭐 예. 그 지난 8월, 6월 이때보다 더 운이 안 좋다고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예, 그때보다 좀 덜합니다. 그때는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힘을 들였지만 그만두려고 했지만 지금은 스스로가 던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스스로가 던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에이 모르겠어 하면서 던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 달, 다다음 달 같은 경우는 이분이 마음속에서도 계속 출렁이죠. 계속 마음에 들뜨고. 예, 여러 가지 문제가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네. 예. 근데 이 다크서클이 갑자기 뭘 발라서 그러신 건지 모르겠지만 아니에요. 이게 없어지나요? 잘 안 없어집니다. 저게 몸이 회복돼야 돼요. 얼굴이 뽀얘졌어요. 보이죠? 예. 네. 인당에 점도 없어졌네요. 여기 뾰루지 같은 것도 없어졌어요. 한 며칠 사이에 아주 그냥 저거 집중적으로 집중적으로 관리받았죠. 쉽게 안 없어지거든요. 붉게 없어지면서 약간 붉은 게 퍼지면서 없어지는데 저거 어떻게 없어졌지? 저 없어집니까? 가면? 아유, 충분히 뭐 한 몇 해 정도 다니면 괜찮지 않을까요? 그 정도예요, 저게? 예. 자, 코가 작은 거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분이 얼굴에서 코가 작습니다. 코만 작습니까? 콧방울도 작죠. 코가 작다는 거, 얼굴 전체에 비해서 코가 작다는 것은 자존감이 뭐 높은 사람보다는 낮다. 코가 높은 사람보다는 자존감이 낮다. 이래 볼 수 있고요. 또 코는 재배궁입니다, 여러분. 재배궁. 코는 재성입니다. 즉 돈과 연결된 것이죠. 코는 남성한테 코는 돈과 연결됐으니까 여성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코는 깨끗해야 되고 도톰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얼굴 전체에 비해서 코가 작다는 것은 본인 자체가 상대를 맞추는 것이 있습니다. 상대를 맞추다가 안 되면 엎어치게 하는 이런 성향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뼈가 약하고 뼈가 좀 튼튼해야 되는데 뼈가 약간 약합니다. 그렇죠? 네. 콧방울이 약하다는 것은 보기보다는 뭡니까?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큰 소리를 못 쳤다 이렇게도 별로 좋은 일 없었죠, 이분이 예, 사실은.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콧뿌리는 쭉 잘 내려왔는데 콧방울이 작다는 것은 생각보다 돈도 좀 적다, 많지 않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어디에 충견한지 모르겠지만은 부인이 당하고 있겠죠. 네. 남자분이 콧대가 가늘면 어떤가요? 라고 그러는데 이런 이제 윤 짜장 같은 걸 얘기하는 거죠? 네. 콧대가 약하게 되면은 재물이 좀 부족하다. 맞습니다. 네. 돈이 좀 부족하다 이래 봅니다. 그리고 또 코가 내려오는 저 부분이 코가 내려오는 상근 바로 바로 밑부분이 예를 들어서 뾰족하게 돼 있다. 상근 바로 저 뾰족하게 돼 있어. 잠깐만요. 뾰족하게 돼 있으면 부부간의 사이도 좀 덜 좋습니다. 그 돈도 없고요. 또 그러니까 콧대가 날렵하신 분 말씀이시네요. 예, 날렵하십니다. 예, 예. 예민합니다. 그리고 타협을 잘 하지 않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코는 콧방울 자체가 빵빵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좀 돈이 있지. 저 코가 약한 저런 사람들은 돈이 없습니다. 콧방울이 빵빵할수록 내가 돈이 있다. 그것은 콧방울이 빵빵하다는 것은 내가 살아오면서 큰 소리를 쳤고 내가 많이 좋아서 많이 웃었기 때문에 콧방울이 빵빵한 거예요. 그런데 저 콧방울 자체가 약하다는 것은 그렇게 보기보다는 재밌는 일이 없었다. 이래 볼 수도 있습니다. 아랫사람과 친했기 때문에 그렇죠. 저 콧방울이 빵빵하다는 것은 공격과 방어에 능하는데 콧방울이 약하다 보니까 공격과 방어에 미숙한 부분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김영삼 대통령의 콧방울을 보면 빵빵합니다. 김대중 대통령님의 그 콧방울을 보면 또 빵빵했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서로 공격과 방어에 아주 치중한 그런 부분도 보였죠. 그런데 이분은 콧방울이 약하다 보니까 공격과 방어에 좀 약합니다. 허약해요. 순식간에 그냥 뒤집어 엎고 화는 내릴지언정 뭡니까? 되게 논리적 방어나 논리적 공격이 좀 부족하다 이래 볼 수도 있습니다. 피부가 깨끗해진 건 사실입니다만 눈 밑에 시퍼런 건 어쩔 수가 없겠죠. 네. 예, 한혜숙 선생님 맞습니다. 빨리 추장관이 범죄를 발표해야 검찰 개혁의 중요성을 알게 되는데 사실 뭐 추장관이 이렇게 해도 좀 당당한 국회가 해임 건의안 제출해서 그냥 날려버리면 되는데 불구하고 엄이나 이런 사람들이 눈치만 보고 상황에 따라서 뭐 전전긍긍하고 있으니까 예. 뭐 또 당당하게 또 어떻습니까? 소시장 내겠다. 안 내려는데 왜 사람 마음 변한 거 아니냐 하고
당당하게 또 이야기하면 되는데 또 뭐 이것저것 저것저것 째째하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더 만만하게 보여서 그냥 다들 달라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단단하게 당당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예, 시원 선생님 사진을 잘 찍으면 그렇게 나오겠지만 예, 뭐 동네 꽃집 선생님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자녀는 남자이분 입장에서는 자녀는 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분한테는 관이 없습니다. 그럼요. 네, 이분은 자녀의 운이 상관 경관이잖아요. 네, 상관 경관이죠. 상관 경관이 뭐죠? 상관 자체는 윗사람을 치는 것입니다. 윗사람을 극하는 하극상이죠. 그럼 우리가 아버지 입장에서 자녀가 있다는 것은 자녀한테 너무 잡아대면 어떻습니까? 그것도 하극상이에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높은 사람, 관이나 마찬가지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아이들 이야기를 들어주는 아버지가 현명한 거지 아이를 혼내는 아버지는 뭐죠? 좋은 아버지는 될 수는 좋은 없죠. 아버지상이 아니에요. 네. 아이들이 우리가 사주를 보면 그 DNA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성격이 변할 것 같죠. 아이고 몇 년 되는 변하지. 그러다 100년 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이 한번 형성된 성격들 그럼 20살 때 결혼해 20살 때 25세 결혼했어요. 그 사람이 어릴 때부터 25가지의 형성된 이런 습관들을 바꾸려면 3배가 걸립니다. 그럼 50, 60, 75세 바뀝니다. 바뀌면 또 바로 죽어요, 사람은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사주를 잘 보고 결혼해야 됩니다. 그 사람은 바뀌지 않아요. 나쁜 성향에 있는 사주는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람은요, 지금 그거 보십시오. MB 보십시오. 끝까지 잘했다고 하잖아요. 그 사람은 지는 알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하는 거 보면 얼마나 나쁜 사람입니까? 또 짜장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합리화하면서 나가는 이 사람도 정말 나쁜 사람이죠. 남 탓하잖아요. 남 탓하는 짜장은요. 사실은 벌써 잘렸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전긍긍하고 엄밀한 사람은 눈치 보고 이런 것들은요. 정말 문제가 많죠. 진짜 목을 내놓더라도 잘라내고 정리해야 되면 박수를 칠 겁니다. 이 사람한테. 그렇지만은 어떻습니까? 이재명 씨한테 점점점 밀리게 해서 지금은 어디 거의 뭐 끝난 것 같은데? 바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대통령 되면요. 나라 망쳐요, 사실은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주먹을 불끈 쥐고 바닥을 치는 것이지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웃으면서 좋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리석은 것들이 그만 행동이 다 드러나잖아요. 이런 사람이 청장이라니 참 답답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희 48랩으로 후원해주신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형점 선생님, 최미자 선생님, 강인선 선생님, 은금아 선생님, 임옥근 선생님, 박소영 선생님. 네, 후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려울 때 이렇게 후원해 주셔서 네.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진보는 순결성이 100%여야 하나요? 진보는 사람 아닌가요? 잘못할 수도 있죠. 물론 맞습니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왜 진보에게는 순수성 100%를 요구하나요? 답답합니다. 민주당 대표. 선생님, 왜 민주당 대표는 개혁하지 않습니까? 왜 민주당을 혁신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 안 내려고 했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것이죠. 정치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 가지고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이런 짜장을 두고 해임건의안 제출 못하는 대표님은 어떤 대표님이세요? 열린민주당의 김진애 의원하고 최강욱 당대표님하고 사보임 하기로 했죠. 네, 원래 그렇죠. 처음부터도 예. 그렇게 하기로 했었는데 원래 바꾸기로 했잖아요. 예. 그리고 김진애 의원께서도 훌륭하신 분이지만은 자, 오늘은 또 이렇게 마치도록 하죠.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은 이사를 지금 합니다. 이사를 해서 몇 시에 끝날지 모르겠지만 늦어도 잠깐 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그러면 뵙도록 하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